안녕하세요.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현우의 차이나 스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CATL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최근에 중국 빅테크 하면 다 중국 정부 규제를 받고 있죠. 근데 전기차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CATL 시가총액이 최근에 1조 클럽,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75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삼성전자보다 조금 작고 하이닉스보다 더 큰, 거의 우리나라 지금 2위권 정도 시가총액인데 중국 선전 시장에서도 우량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나 봅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다고요? CATL의 이전 고점은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월 초 찍은 413위안이었습니다. 그때도 시총 1조 위안을 달성하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이후 미국 국제금리 상승과 연이어 제기된 인플레이션 우려로 중국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1조 위안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31일 하루 동안 6% 가까이 뛰면서 434위안으로 마감했고요. 시가총액 1조 112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CATL은 2018년 6월 공모가 25위안으로 선전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3년 동안 주가가 15배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투자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2018년 6월 11일에 CATL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보호예수로 묶여있던 최대주주 물량이 6월 10일에 풀린다는 겁니다. 보호예수라는 건 기업이 상장을 할 때 공모가를 띄워놓고 상장하자마자 대주주나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을 왕창 팔아치워서 새로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주나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CATL의 정의친 회장 지분 24.5%, 약 5억 7천만 주, 공동 창업자인 황스린 지분 11.2%, 약 2억 6천만 주, 핑의 지분 4.8%, 약 1억 1천만 주, 이렇게 거의 40%에 해당하는 9억 5천만 주의 보유수가 풀립니다. 이 지분의 시가총액만 해도 4천억 위안, 약 70조 원에 육박합니다. 보호회수가 풀린다고 해서 회사 창업자이자 경영진인 이들이 당장 주식을 대거 처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들 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CATL의 투자자라면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주식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보유예수 물량이 좀 풀리니까 다 풀린 건 아니겠지만 유의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CATL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실적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보면 매출에서 191억 위안, 약 3조 3,200억 원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안 좋았던 작년 1분기에 90억 위안을 했고 그 전 2019년 1분기에 99억 위안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커졌습니다. 어, 순이익은 19억 위안, 약 3,300억 원이었는데 작년 1분기 7억 위안과 2019년 1분기 10억 위안하고 비교하면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2달 반 전인 지난 3월 중순에 CATL을 처음 분석해 드릴 때와 비교해 보면 증권업계에서 CATL을 보는 시각도 한층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 매출 컨센서스가 올해 750억 위안, 내년 1,000억 위안 수준이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매출 컨센서스는 올해 920억 위안, 내년 1,300억 위안으로 올라갔습니다. 3월 중순 당시 기준으로 한 달 내에 증권사 리포트가 4건 나왔고 그중에 2건이 강력 매수, 2건이 비중 확대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달 내에 나온 리포트는 총 7건이고요. 그중에 5건이 강력 매수, 나머지 2건이 비중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CATL 점유율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 들어서 특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를 합친 것보다 점유율이 높을 정도로 단연 1위를 유지하고 음. 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S&E 리서치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올 들어 4월까지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사용량은 총 65.9기가와트시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CATL이 21.4기가와트시로 점유율 32.5%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ATL이 중국 내 점유율 50%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14.2기가와트시로 점유율 21.5%였습니다. 삼성 SDI는 3.5기가와트시 5.4%로 5위고요. SK이노베이션은 3.4기가와트시로 6위를 달렸습니다. 이렇게 한국 배터리 3사를 다 합해서 21.1기가와트에 그쳐서 21.4기가와트시인 CATL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 2위인 BYD, 비아디가 4.5기가와트시로 6.9%로 삼성 SDI를 밀어내고 4위에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때 CATL 1위였다가 좀 다시 한국 배터리 3사가 선전하면서 좀 바뀌었었는데 다시 CATL이 압도적인 1위가 됐는데 결국 탈중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진출을 많이 했다고요? 지난달에 CATL이 독일 벤츠 트럭에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벤츠의 대형 트럭인 아크로스의 전기차 버전이고요. 한 번 충전으로 5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2024년 출시 예정이고 최소 2030년까지는 계약이 보장돼 있습니다. 트럭은 물량으로만 보면 승용차에 비해서 적긴 합니다. 하지만 까다롭기로 유명한 벤츠와 개발 과정부터 함께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의미로 평가됩니다. CATL과 벤츠의 다임러 그룹은 2019년 배터리 공급 협약을 맺고 함께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해왔습니다. CATL은 테슬라와 BMW, 폭스바겐 등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배터리 출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의 상당 부분이 유럽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CATL은 지난 3월 첫 해외 공장인 독일 튜링겐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까지 포함해서 총 18억 유로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고요. 내년에 100% 가동하게 되면 연 14기가와트시 용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게 됩니다. 1기가와트시면 대략 전기차 17,000대 분량이니까 전기차 20만 대 이상의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이렇게 CATL 점유율이 높아지는 게 유럽 업체들 때문인데 동시에 유럽 업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CATL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한데 CATL이 최근에 들어서도 투자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5월 말 주주총회에서 정의진 회장이 현재 설비 확대에 1,000억 위안, 약 17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 이에 따른 증산 규모가 총 500기가와트시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CATL이 연산 109기가와트시 규모 동장을 벌리고 있는데 앞으로 5배는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 공장도 연간 생산량을 기존 14기가와트시에서 증설을 통해서 연 100기가와트시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는 광둥성 자오칭과 스촨성 이빈에 각각 25기가와트시 공장 신설을 포함해서 290억 위안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작년 말에는 총 650억 위안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구체적 시점이 나온 건 2023년까지 총 336기가와트시를 달성하겠다고 한 겁니다. 최근에 신기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 다 리튬 이온 배터리로 알고 있는데 CATL은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죠? 최근 주주총회에서 발표해서 눈길을 끈 부분이 말씀하신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7월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쓰이는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 주 원료입니다. 리튬은 남아메리카 염호 소금물 호수나 호주 광산에서 주로 캐는데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소금에서 구할 수 있는 나트륨으로 리튬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싸질 텐데 기술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상용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추가로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주행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으니 주로 저가용 전기차에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제품을 내놔서 제조 역량을 쌓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CATL은 또 지난달 말에 중국 원자력 발전 국유 기업인 중핵그룹과 합작사도 설립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목표로 뭉쳤는데요. 이름은 중핵에다가 CATL의 중국 이름인 닝더스다의 영덕지대의 이름을 붙여서 중핵시대라고 지었습니다. 합작사는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신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CATL의 나트륨 배터리가 얼마만큼 상용화되고 기술이 뛰어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CATL은 여기까지 하고 CATL에 이어서 중국 2위 배터리 업체죠. 전기차도 같이 하고 있는 BYD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BYD 주가도 최근에 급등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포드에 가서 픽업 트럭 F-150 전기차를 시승하면서 전기차에서도 중국이 이기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선 이걸 보면서 중국이 전기차를 잘하긴 하는구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 BYD 주가가 선전 증시에서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BYD 주가도 지난 2월 중순 270위안대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초에 140위안대까지 빠졌습니다. 이후에 각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실적이 확인되면서 200위안 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위안을 회복했고요. CATL의 절반 정도입니다. 1분기 실적은 뭐 좋았나요? 어땠습니까? BYD 1분기 매출은 409억 위안, 약 7조 1천억 원이었고요. 작년 1분기에 비해선 2배, 2019년 1분기 303억 위안에 비해선 30% 이상 커졌습니다.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1분기보다 70%가량 늘어나 10만 4천여 대를 기록한 덕분입니다. 이익률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2억 3천만 위안이었는데 작년 1분기보다는 2배 정도 커졌지만 2019년 1분기 7억 5천만 위안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회사 측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긴 했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 판관비 합계는 24억 위안이었는데 작년 1분기 16억 위안에 비해서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1분기에 R&D 비용으로 12억 위안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작년 1분기 7억 위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커진 규모입니다. 지난 3월 기준 매출 전망을 보면 1,800억 위안, 올해 1,800억 위안, 내년에는 2,200억 위안이 컨센서스였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1,900억 위안, 내년 2,300억 위안으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최근 석 달 동안 나온 증권사 보고서가 총 28건인데 그중에 강력 매수가 19건, 비중 확대가 9건입니다. 이런 BYD가 최근에 배터리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배터리 사업을 분사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요? BYD가 경쟁 완성차 업체들에게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팔아보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BYD 자회사 중에 배터리 사업을 따로 하는 핀드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에다가 앞으로 2년 동안 회사 내 배터리 사업을 모두 넘기고 상장시키기까지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BYD는 배터리 제조를 하긴 하지만 경쟁사에다가 판매하는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분사를 하게 되면 영업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핀드림스는 이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칼날 모양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BYD가 자체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핀드림스는 현재 충칭에 배터리 라인 6개를 증설하고 있고요. 증설을 마치면 연간 생산량이 20기가와트시에서 35기가와트시로 늘어나게 됩니다. BYD가 중국 내에서 증설 중인 다른 공장들까지 합하면 총 75기가와트시의 용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핀드림스는 현재도 포드와 DE 자동차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총 9개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BYD도 탈중국, 즉 노르웨이에 진출한다고요? BYD도 최근에 올 연말까지 노르웨이에 1,500대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기 SUV인 탕 100대를 선적했고요. 3분기 중에 인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 진출했거나 하겠다고 선언한 중국 전기차 업체가 이제 5개로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신사력 중에서는 니오와 엑스펑이 있고요. 또 기존 대형 완성차 업체인 국유 기업 상하이 자동차와 DE 자동차도 노르웨이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과 BYD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